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드디어 유로 조별 라운드가 모두 종료되고 16강 진출팀이 확정됐습니다. 조별 경기들 중엔 흥미로운 매치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놀란 건 알바니아와 같은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로 최약체 팀으로 평가받았던 조지아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아는 이전부터 유럽에서 축구 변방국으로 분류되던 국가였습니다. 타 유럽 나라들에 비해 자국 리그도 약소하고 메이저 대회 진출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유로 2024 조지아는 F조 마지막 경기 강팀 포르투갈을 2대0으로 꺾으며 기적적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여태 응원을 하던 조지아 팬들은 하나같이 미친 듯한 환호를 하거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겐 앞으로 펼쳐질 무대가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오랫동안 꿈에도 그리던 풍경이 될 테니까요. 비록 곧 있을 16강전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 중 하나 스페인과 맞닥뜨리게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아의 축구가 스페인에게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조지아의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윌리 사뇰 감독은 백파이브를 들고 나왔습니다. 5-3-2의 단단한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위쪽에 흐비차 크바라첼리와 조르지 미카우타제, 투톱을 중심으로 강력한 역습 축구를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수비 상황 때는 백파이브와 미드필더 3명이 아래에서 막아주되 흐비차와 미카우타제는 비교적 위쪽에 놔두면서 포르투갈이 소유권을 잃는 순간 곧바로 그 뒷공간을 공략하려 한 겁니다. 사뇰의 이 의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백포 시스템 대신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대규모 로테이션을 가동, 백스리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과거 벨기에 대표팀 시절부터 백스리를 선호했던 전적이 있던 감독입니다. 이번 유로 예선 때도 또 이번 F조 1차전 체코를 상대로도 백스리를 사용했었죠. 다만 결과적으론 이 백스리가 지금의 포르투갈 스쿼드에 딱 맞는 옷은 아닌 듯 했습니다. 체코전에선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자 누누 멘데스를 백스리의 일원인 왼쪽 스토퍼로 기용해 그의 전방 가담과 기동력을 스스로 제한했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좋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으로 내리는 전술을 펼치며 그의 전방 영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경기였던 튀르키예전에서 백포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것에 비교하면 마르티네스의 백스리 선택이 포르투갈에겐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 조지아는 강팀을 상대로 약팀이 승리하는 방법, 강력한 역습 축구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의 실수가 나오는 순간을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기회가 온 순간 대담한 카운터 어택을 펼치는 것. 사뇰은 경기 전 자기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몇 선수들에게 16살, 17살 때 두려움 없이 뛰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이 플레이하라고 말이다. 이 대담함의 결과는 매우 이른 시간부터 나왔습니다. 전반 1분 포르투갈의 공격 상황, 안토니오 실바가 애매한 횡패스를 하면서 조지아 공격수 미카우타제에게 볼을 헌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조지아는 수비 상황 때도 흐비차와 미카우타제 2명만은 위쪽에 배치해뒀기 때문에 이 두 공격수는 볼 탈취 후 높은 위치에서 곧바로 역습을 전개, 상대 골문을 향해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플레이는 카운터 어택의 교과서였습니다. 볼을 끊고 올라간 미카우타제는 포르투갈 수비 4명의 시선과 움직임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그 뒷공간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파고듭니다. 이를 확인한 미카우타제는 흐비차의 속도와 결에 딱 맞는 패스를 넘겨줬으며 이 한 번의 찬스에서 조지아의 기적적인 선제골이 터졌죠. 극초반에 터진 이 득점은 포르투갈의 경기 계획을 완전히 망쳐놨고 조지아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다이렉트한 축구를 더 대담하게 펼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전반 13분 조지아 진영에서의 새로운 전개, 조지아는 의도적으로 이 오른쪽 지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 포르투갈의 전방 압박과 미드필더 자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 왼쪽 지역엔 딱 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되는데요. 스로인을 시작해 짧게 패스를 주고받은 조지아는 망설임 없이 과감한 롱패스를 방출, 이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로초 슈빌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포르투갈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흐비차를 향해 크로스를 찔러주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비록 수비에게 막혀 슈팅으로까진 연결되지 않았지만 긴 패스 단 2번 만에 상대 박스 앞으로까지 볼을 운반한 조지아의 다이렉트한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퀀스였습니다. 그렇다고 조지아가 경기 내내 내려앉아서 역습만 바라보고 있었느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뇰 감독은 포르투갈이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땐 일제히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뇰의 전방 압박은 필드 중앙보다는 양쪽 측면에 집중되어 포르투갈의 볼 전개를 측면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의 공격이 양쪽 측면으로 강제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며 측면으로 밀린 상황에서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나 페드로 네투 같은 선수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이 경기를 지배한 건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볼 점유율
28대 72,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왔고 슈팅 개수 7대 22, 무려 3배 넘게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코너킥 횟수 1대 11, 패스 개수 270대 690, 패스 성공률 76%대 93%, 말 그대로 경기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패배했습니다. 점유율이나 슈팅, 패스 횟수 이런 것들은 전부 사뇰과 조지아가 의도적으로 내준 것이며 결국 승리를 위한 공식은 조지아 쪽이 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내준다. 수비 상황에서 볼을 끊으면 다이렉트하게 앞쪽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걸 흐비차가 해결한다. 흐비차 크바라체일리아. 이 경기 최고의 슈퍼스타는 누가 뭐래도 그였습니다. 2021년 조지아 대표팀 감독의 부임 이후 사뇰은 흐비차가 기존 윙포워드 자리에서 좀 더 안쪽 혹은 중원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게끔 지도했습니다. 그가 보다 많은 수비의 시선을 끌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주길 바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공을 갖고 있을 때 흐비차를 더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사뇰의 이 의도대로 조지아 대표팀에서의 흐비차는 과거 스쿠데토를 들어올렸던 당시 스팔레티의 나폴리 시절보다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 볼 운반과 전진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반은 폭발적이면서 위협적이었죠. 전반 34분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 상대 박스 앞까지 전진하는 장면. 후반 64분 우리 진영에서부터 볼을 잡아 센세이셔널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 여럿을 제쳐내며 끝까지 볼 소유권을 유지하는 장면 등 그가 소유를 하는 순간 조지아는 전방을 향해 볼을 한 칸 두 칸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흐비차의 이 폭발력은 상대하는 포르투갈 수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줬으며 그 결과 이 장면처럼 흐비차가 있는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따라붙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볼을 소유했을 때 위협적인 흐비차의 존재로 인해 다른 조지아 선수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 여유로운 공간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듯 다이렉트한 공격 작업에 흐비차와 미카우타제가 있었다면 수비엔 골키퍼 마마르다 슈빌리가 있었습니다. 이날 마마르다 슈빌리는 포르투갈의 거센 공격들을 잘 막아내 팀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 2대0 클린시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백파이브 수비 포메이션을 뚫고 날아온 포르투갈의 유슈팅 5개를 모두 방어하면서 선방 5개를 기록했고 특히 후반 53분 디오고 달로의 중거리 슛을 막아내는 장면을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기적적인 승리에선 골키퍼의 눈부신 활약이 뒷받침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괜히 경기 종료 직후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마마르다 슈빌리를 향해 뛰쳐나가 그를 부둥켜 안았던 게 아니었죠. 이날 조지아의 기적은 감독의 확고한 승리 플랜, 공격수들의 폭발력, 그리고 키퍼와 수비수들의 필사적인 수비가 만들어낸, 즉 좋은 축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이 16강을 확정짓고 로테이션을 가동해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자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그럼에도 그동안 축구 변방국이라 무시당했던 조지아의 이 승리를 절대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스쿠데토를 들어올렸던 건 놀라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오늘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것이 나폴리 팀에서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방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조지아가 16강에서 맞붙게 될 팀은 이번 유로 조별 라운드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올라온 팀 스페인입니다. 필사적인 각오로 축구에 임하는 조지아가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도 과연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